우리는 살아오다 어느 날 문득 노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 반백이 되어 있고 몸은 생각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커버린 아들은 회사에 출근하고 어느새 딸들은 결혼을 하여 엄마가 되어 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고 100년을 함께 살자고 맹서했던 부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노년을 보낸다. 가족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렇다고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움직일 수 있는 한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건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노년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다. 자신의 것을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챙겨라. 당신이 진정으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려거든 반드시 한두 가지의 취미 생활을 가져라. 산이 좋으면 산에 올라 세상을 한번 호령해보고 물이 좋으면 강가에 앉아 낚시를 해라. 운동이 좋으면 어느 운동이든 땀이 나도록 하고 책을 좋아하면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써라. 인터넷을 좋아하면 정보의 바다를 즐겁게 헤엄쳐라. 좋아하는 취미 때문에 식사 한 끼 정도는 걸러도 좋을 만큼 집중력을 가지고 즐겨라. 그 길이 당신의 쓸쓸한 노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나 배신감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자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대가 큰 자식일수록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식들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도를 넘지 않는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기대가 당신의 노년을 평안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악처가 효자보다 낫다는 옛말은 참고 할 만하니 식어가는 부부간의 사랑을 되찾아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나이는 사랑보다 겹겹이 쌓여진 묵은 정으로 서로의 등을 씻어주며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자식들을 가까이에 두며 친척들은 멀리하지 말고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것이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화판에 그려진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나이가 들면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알고 싶은 게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이해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으로 보이기 위해 오히려 긴장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더욱 애써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짙은 향기보다는 은은한 향기가 폭포수보다는 잔잔한 호수가 화통함보다는 그윽함이 또렷함보다는 아련함이 살가움보다는 묻어남이 질러가는 것보다 때로는 돌아가는 게 좋아진다. 눈을 감고 천천히 세월이 이렇게 소리 없이 나를 휘감아가며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킨다.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나를 나이가 들면서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필자가 책을 보면서 크게 공감을 느낀 구절과 사연에 대해서 소개코자 한다. 책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타인을 만나는 일은 큰 즐거움이다. 대학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주변도 영향을 준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도닦기에 열중한 시기가 있었다. 1년 정도 최고로 집중할 때 답이 보이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포기할 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깨달음이 왔다. 포도 과수원을 하는 외가댁의 방학 때마다 일을 거들고자 찾아뵈곤 했는데 어느 날 이른 아침 희미한 안개 속에서 산책을 하다 우연히 나팔꽃을 보게 되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퍼뜩 이런 울림이 올라왔다. 해가 뜨고 지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모두 진리이거늘 내 눈이 미혹해서 눈앞의 진리를 보지 못했구나. 책 속에서 또한 사고의 극대화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어리석음을 단숨에 날려버린 일생의 큰 사건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늘이 감춘 땅이란 제목의 종교 전문 기자가 쓴 책의 서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던 얘기인지
20년이 훨씬 넘은 대학 시절 그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동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필자의 깨달음에서 대해 내심 또 다른 공감의 동참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동반자를 얻은 느낌이었다. 해당 책에서 몇 구절 인용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군자의 나라 구이에서 살고 싶다고 했고 예부터 중국에선 죽기 전 금수강산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았다. 불신으로 인한 내 몸은 고단했다. 히말라야를 비롯해 세상 사람들이 지상 최고라고 하는 곳들을 찾아 무려 30여 개국을 쓸고 다녔다. 달라이라마 틱나탄을 위시한 세계적인 영성가들을 만난 것도 봄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 지쳐 돌아와 앞마당에 들어서니 뜰에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토록 오랜 국외 순례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보배는 거기되어가 아닌 여기희에 있음을 깨닫기 위한 예비 코스였는지 모른다. 혹은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는 원시를 치료하는 과정이었는지도. 전쟁이란 단어가 무시무시한 의미인데 현실에서 자주 사용되곤 한다. 그만큼 개인이든 조직이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쟁터에서도 한 송이 꽃은 피니 생각을 달리하면 현실이란 전쟁터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어차피 치룰 전쟁이라면 피하지 말고 맞서면 어떨까. 개인 금융 상품에 많이 쓰는 단어로 노후가 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상술이 내포되어 있지만 덕분에 질풍노도의 시기부터 노후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많은 이들이 노후를 대비한 재정 계획이 달성되면 풍광 좋은 곳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한다. 물론 필자도 풍광 좋은 곳을 좋아한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필자는 전쟁터에서 생존하며 오랫동안 그곳에서 전쟁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다. 점심 식사 후 도심 빌딩 숲을 산책하다 보면 벅찬 마음이 올라온다. 1등 아니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힘들다는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3년 넘게 작은 공간이라도 차지하고 있으니 스스로 대견하고 감동이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나이가 들더라도 절대 전쟁터를 떠나지 말 것이며 이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다. 평생 일을 놓고 싶지 않으며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한다. 뉴욕에서 연수 중인 기자가 쓴 샌드위치 딜리셔스를 보면 미국 노인의 노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대목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노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몇 구절 인용해 본다. 한국의 노년들이 도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 50만 넘으면 다 산에서 만난다는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말입니다. 반면 미국의 노년들은 퇴직자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은 오히려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인끼리 몰려다니면서 옛날 얘기로 시간을 보내는 게 탐탁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은퇴자들은 여생을 보낼 최적지로 대학촌을 꼽습니다. 스포츠 활동이나 문화 공연 등 각종 행사가 많고 이웃 간 친밀도가 높으며 집값도 싸다는 이유입니다. 나이 들면 일부러 산이 가깝고 경로당 잘 된 아파트로 옮기거나 또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으로 이사가는 우리 노년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나이 들수록 문화 현장과 가깝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덜 늙습니다. 각양각색의 문화 옆에 있어야 늙어서도 뭐라도 배울 수 있고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시간이 많다는 게 괴롭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